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 준비가 돼 있다. 네. 지상군부터 시작해서 공군, 육군, 해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앞으로 위상이죠. 네. 그리고 향후 이제 무기 수출국으로서 이 위상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방산주가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고 향후 전망까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분석을 하던 업종이나 종목하고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좀 달라요. 네, 조금 달라요. 좀 맥을 달게 해서. 맥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평화주의자인데. 전쟁 싫어해요, 저희들. 전쟁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업은 기업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쵸. 그거를 가지고 지금 방산 전 세계적으로 방산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게 방산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이 항공 우주 이쪽 산업으로도 맞습니다.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희망이 있고 네. 미래 산업적으로도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방산주이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우주로 나가는 나가야죠. 네.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이고 맞습니다. 그런 산업이니까 잘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방산주가 작년 말부터 조금 관심을 받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막 주가가 타기 시작했어요. 타기 시작했죠. 네. 자, 주가 급등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쐈어요. 뭐 계속 쏜 건데 뭐 그런 건 사실 이제 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방산업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사업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은 사실 요거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옛날부터 독일 전차가 유명한데 독일 전차가 유명한 거는 독일이 자동차 산업이 뭐 기계 산업이 기반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기 때문에 독일 전차가 좋은 거지 뭐. 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해도 뭐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카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십 년이 걸리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이 방산업에서 한번 그 무기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걸 써야 된다. 바꾸기가 어렵죠. 바꾸기가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본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거죠. 약 하나 쓰면은 못 끊는 거죠, 이제. 그게 체질화되고. 그래서 체질화되는 거죠. 군인들이 또 거기에 기술이 익숙해져 있으면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탱크 조종하고 비행기 조종하고 한 익혀가지고 다 교육시켜놨는데 또 바꾸라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고가예요, 비싸요, 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약할 때 총알도 비싸요. 계약할 때 한번 딱 계약을 잘해야지. 그래서 고가다 보니까 계약에서 인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주문하면 최소한 3, 4년은 걸린다. 그다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조산업하고 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 연합 규정에 따라서 수출과 수입이 제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고 돈이 있어서 갖고 싶다 해서 갖고 싶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제 아랍이죠. 거기는 무기를 가지려면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투자 관점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쏴서 시급할 때마다 이걸 사면 돼요. 딴 건 안 좋아도 이건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방산업이라는 게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니고 아무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3년 작년에 한국이 거의 한 5위까지 치고 왔습니다. 수출액에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이 한 5%를 점유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전투기, 뭐 전투용 헬기, 미사일 등이 기존 제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갖고 그만큼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잠깐 본다면은 이 회사 이제 약간 처음엔 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요. 긴가민가 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2015년도에 삼성이
계열사 정리를 할 때 삼성 테크윈을 하나에 팔았어요. 매각하고 이제 그렇죠. 하나가 사고 하나가 이제 네. 그 그룹 볼륨을 키우려고 하고 삼성은 뭔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닌 것들은 매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가 2015년에 삼성 테크윈을 산 다음에 이것을 2018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요. 네.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하나 디펜스죠. 여기 지상 장비하고 이제 자주포 등이 있는데 이것을 합병하고 2023년 4월 작년 4월에는 한화죠. 한화 그룹의 방산 부분이죠. 소모성 장비 인수합병까지 해서 완전히 대규모 방산회사로 탈바꿈하면서 하나 그룹 자체 내에 하나의 집중된 분야를 갖고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많이 쏟아부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다른 회사하고 좀 틀리게 매출을 2023년에 진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는 뭐였냐면은 일단은 준비가 돼 있었다. 이전까지. 두 번째는 매출 구성을 보면은 저 우주 분야예요. 우주 분야에서는 우리 누리호 엔진을 여기서 다시 다 만들 핵심 부분. 그 다음에 항공 분야에서는 전투기 엔진, 헬기 엔진, 함정용 엔진,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까지 만들어 버려요. 그 원하는 것을 다 좀 민간 쪽에서 좀 해줘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상군 분야를 보면 K9 자주포, K21 장갑차, 그 다음에 천만하는 미사일, 다목적 로봇에다 탄약 폭탄까지 재래식 무기 쪽에서는 빅히트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완전히 폭발적으로 무기 수출 실적을 봐도 2023, 23년에 보면은 다 보면은 미사일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도네시아, 호주, 영국 뭐 어디 또 있어요? 폴란드까지 싹쓸이 해갔습니다. 단 준비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데는 신청하면은 2, 3년이 걸려요. 제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항상 전시를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을 빼갖고 폴란드 먼저 줘버려. 우리 먼저 줄게 그냥. 3개월 만에 전차 100대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상 전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이다 보니까 기존의 무기 시장에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K방산이 돼버렸다. 그것도 하필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 이박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준비된 한화그룹 체제의 방산 기술 플러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쟁 수요죠. 수요. 수요가 생긴 거죠.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갖다 주는 거죠. 빠르게 신속하게. 수요 시장이 생긴 거고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하나가 딱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딱 맞아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매출 실적이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눈으로 확인된 시점이 연말 연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계속 될 거로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지금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난립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주의자지만 어쨌든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날 것 같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되면 무기는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산 기업 입장인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호기를 맞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향후 이제 국지전의 양상을 보여줬어요. 핵무기, 그다음에 아주 그 하이엔드 최첨단 전투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뭐 세계 전쟁 할 때나 필요한 일단 거고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갖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 했다가는 전 세계 이제 인류의 재앙을 갖다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국지적으로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빨리 갖다 줘야 돼요. 계약하고 3년 4년이 된다면 전쟁 다 끝나서 다 죽어요. 일단 소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벌어지면 소모가 되니까 새로 또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하나가 갖고 있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방산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로 최첨단 항공 우주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안 만들어요. 얘들도 비용 많이 든다고. 그리고 뭐 최첨단이야 뭐 신청하면 3, 4년 후에 갖다 주면 되는데 미국은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거죠.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잘 보시면 RTX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이제 그루마이라든지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주로 항공 우주 분야 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지 머큐리 시스템 이제 재래식 무기를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국이 경제적 우위를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전쟁이 날 때마다 이제 한국산 무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빠르게 잘 만드니까 또. 잘 만들어요. 또 가성비도 죽이잖아요. 가성비도 이만한 가격에 이렇게 빨리 갖다 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드신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공장이 쉬지 않고 돌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자, 그래서 이제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지표상으로 기업 가치를 좀 평가를 해주시면 네.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한번 매출을 먼저 봤어요. 매출을 먼저 봤는데 2020년부터 21년, 22년, 2023년 2023년에 작년에 이제 8조 7천억 매출을 찍었어요. 네. 이게 이제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한 5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가 늘어난, 매출만 해도 60%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6,600억을 찍었어요.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3배고 매출은 60%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은 아직도 PER이 13배입니다. 추정 PER은 17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종업계가 한 24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한 PER이 25배가 나와요. 이거 보통인데. 그다음에 RTX 같은 데가 한 40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아직까지 수익 나는 측면에서 비해서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뭐 러시아든 뭐 전쟁 어디 끝나겠죠. 끝나면서 과연 전 세계 수익이 얼마큼 창출되느냐. 단기 매출은 조금 더 줄 수는 있겠네요. 아니죠. 왜냐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부터 왜 전쟁 막 나고 있는데 내가 무기를 사면은 옆에 인접국이 긴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무기는 전쟁이 끝나고 팔려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은 뭐 쭉쭉 가겠네요. 계속까지 여지가 커지는 거죠. 아니 호주가 왜 그 뭐 장갑차 같은 걸 막 사가고 있겠어요. 호주까지 건너가려면 싸우러 가려면 왜 저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호주는 안전할 때 사거든요. 우리가 호주까지 얘기를 하면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호주는 거기까지. 하여튼 무기를 우리가 호주까지도 팔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나 지금 지표상으로도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항공 우주 산업하고 방산 산업. 방산 산업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좀 뺀다 치고 항공 우주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쪽은 이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이고요. 이제 방산 쪽은 이제 지상군이니까 재래식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양쪽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 항공기하고 전투기를 같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항공 우주 쪽을 하면서 민간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민간 항공기 부품 쪽으로 누리호 개발하면서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최근에 이제 항공 회사들의 이제 엔진 납품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쪽으로 본다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드론 쪽이 요즘 이제 그 전쟁에서 대세가 된 상황이에요. 전투기보다 드론 10대가 낫다. 가성비가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정밀 타겟도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 지금 드론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쪽에서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재래식도 사실은 우리가 요즘 재래식은 버려요. 뭐 그 총알 만들었고 몇 경 속에서. 근데 사실 요즘 재래전이 약간 국지전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국지전이 새로 이제 나온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좀 느끼잖아요. 저희 이제 군대 갔을 때가 우리 한국군이 60만이었잖아요. 60만. 지금 40만이잖아요. 육군아 해군하고 공군은 10만 그대로인데 육군이 병력이 반으로 줄었어요. 육군이 뭐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는데 결국 싸우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게 전투용 로봇이거든요. 그렇죠. 전투용 다목적
그 비이클도 필요하고. 그렇죠. 로봇 먼저 보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로봇하고 같이 가던가. 가서 내가 총 맞으면 로봇이 나를 안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면 다목적 그 비이클 같은 거. 우리 죽으라고 맨날 군장 메고 다녔잖아요. 요즘 군장 안 메고 간대요. 로봇이 메고 댕기고. 네, 로봇이 메고 다니고 옆에서 싣고 간다고 하더라고. 우린 총만 딱 들고 가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전쟁의 컨셉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맞춰져 갖고 최근에 다목적 비이클, 방산용 비이클이라든지 전투용 로봇을 지금 하나가 선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재래전까지 아마도 향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그 수출이죠.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항공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방산까지 향후에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구조는 충분하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항공 우주 플러스 방산이라는 거는 국내에서의 경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네. 한국의 위상이 네.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는 5위권 정도로 보셨는데 네네.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한국은 거의 테스트 베드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기 개발했는데 일단 한국이 실전 배치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실전이 일단 배치돼서 활용도를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벌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똑같은 거 휴대폰을 한국 소비자만큼 까다롭게 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기가 한국만큼 긴장감 있는 데서 제대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은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전쟁 같은 훈련을 계속 하고 항상 매일 청소되고 있는데 미사일 북한 쏠 때마다 같이 쏴주는데 실제 그럼요. 실험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술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검증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방산이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검증을 해보고 나가보니까 그것도 사계절이잖아요. 더운 지방에서도 쓸 수 있고 추운 지방에서도 쓸 수도 있고 추워도 가동이 되는 가동이 되고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호주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나간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저 같은 시스템으로 본 게 이제 아까 말씀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상군 무기부터 시작해서 전자 시스템 그다음에 조금 이제 더 가서 이제 잠수함까지 좀 만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같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한 10대 방산업체에 들어가지만은 글로벌에서는 한 20대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지상군부터 시작해서 공군, 육군, 해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앞으로 위상이죠. 그리고 향후 이제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이 위상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이런 제가 그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빅파마로서의 이제 준비가 돼 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저 하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을 저희 뭐 먹은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나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게만 얘기를 하는 너무 좋게 안 맞기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약간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항상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안도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 얘기가 가장 최고의 그 좋은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린 해지를 할 수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투자 전략적으로 해지도 되지만 이 기업이 잘 되고 좋은 무기를 생산할수록 결국은 강하게 있어야 평화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국이 먼저 쓰는 거니까. 우리 무기니까. 그래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이 기업의 상품들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배치가 돼 있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전쟁을 뭐 좋아하거나 전쟁을 뭐 유발하는 그런 산업 투자 전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건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 발전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아요, 구독.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주가 차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실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점 아닌가,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 좀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상단, 하단, 뭐 약간 기술적 분석까지 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한 4만 원대였어요. 4만 2천 원, 3천 원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고점이 지금 21만 원까지 찍었어요. 5배가 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5배 올랐으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런데 한 4, 5년 동안 매출이라든 영업이익이 그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주가는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펀드멘탈을 반영하고 있다.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저도 고평가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만큼 실적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전혀 낮춰주지가 않아요.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한 3번의 이제 리프트업을 이제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이제 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을 반영한다고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8만 원에서 한 21만 원 사이를 지금 박스권으로 당분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대부분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한 21만 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1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를 이제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박스권을 이제 조금 치고 나가려면은 새로운 이제 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나면 안 되는데 새로운 이제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이번 전쟁 끝나면서 새롭게 이제 무기 시스템을 이제 정비한다든가 각 국가별로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미 이름은 다 알렸어요, 전 세계에.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출이 상승되는 걸 본다면은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탈해서 상승으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18에서 21만 원 선에 이제 박스권 상단 하단을 잡고 그러면 18만 원 선으로 한번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 진입. 그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 회사에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땡큐하다. 18만 원 밑으로도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있을 수는 있는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에 끝날 수 있다.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오래 먹을 것 같지는 않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나 오션에 이제 잠수함부를 또 빼갖고 이쪽으로 붙인다는 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방산 쪽이니까 하나 오션은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순수 그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하나에 있던 방산 분야를 백업도 이쪽에 붙여버렸거든요. 만약에 잠수함까지 붙이면 완전히 미국에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똑같은 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컨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하나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 김승희 회장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뭐 하나 이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요. 신입직, 경력직도 대거 채용에 나섰어요. 엄청나요. 지금 뭐 기업을 엄청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아시는 분 자녀분도 여기에 그 석사 마치고 이제 기술직이니까 그쪽이니까 뭐 바로 그냥 엄청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군복무를 대체해준 조건으로 뭐 가서 뭐 재밌게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복무자들도 이쪽에 많이 가요. 그럼요. 엄청 많은 숫자를 지금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뭐 다용도의 산업 플러스 방산 그다음에 국제 정세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유망하면서도 투자 가치도 있고 전략적으로도 버릇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도네이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